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후손들에게 이거를 내가 죽고 어떻게 되면 이걸 해라 라고 했는데 뭘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의 뭐를 뭘 어떻게 다들 기억은 나지만 쑥스러워서 잘 말을 못하는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반드시 나가게 할 거야. 그때 뭘 챙겨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내용이 드디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430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요셉이 죽고 거의 4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체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두로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 예전 같았으면은 그 요셉이라는 어떤 뒷배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목소리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 출애굽기 1장 읽은 친구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금 세워진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다 잊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했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쟤네 뭐지? 쟤네 노예네. 노예로 쓰자 해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던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노예들이 와서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왕 입장에서는 가긴 어딜 가 이래야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결국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가족 수는 약 70명 정도였어요. 즉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몇 명이냐? 70명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몇 명이 됐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돼 있어요. 장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면은 그만큼의 성인 여성이 있다라고 치고 대충 계산해 봅시다. 그만큼의 계산이 있다고 치고 자녀까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략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200만에서 250만 명.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200만 명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인구가 이동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사해 보신 적 있나요? 이사해 본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 몇 명 이사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정수로만 해도 최소 60만인 거예요. 가정수로만도. 그 60만 가정이 이제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벌써 2번 이사를 했는데 두 사람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돈을 주고 포장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거 신경 써야지 저거 신경 써야지 챙겨야지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200만 명이 이사를 간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짐 챙겨서 놓고 가는 거 없이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나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잘 챙겨서 잘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만 명이 다들 즐겁게 이사 준비를 했을까? 혹시 누군가는 나 여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 여기서 조금 더 그냥 지내고 싶은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사 귀찮아
무슨 이사야, 그냥 있죠, 뭐 나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노예이지만, 비록 노예지만은 그냥 어쨌든 밥 먹을 수 있고, 이사 간다고 하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 마음이 누군가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돼요? 가는 건 오케이, 찬성인데 좀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때로는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그냥 나 하나 나가는,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어쩔 때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고 피곤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자, 이 200만 명 중에서도 하필 이 나가자 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나가야 합니다. 확정된 사항이에요. 결정을 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친구와의 약속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가 불러도 가끔은 내가 좀 나가기 귀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 친구가 불렀다고 해봅시다. 나는 지금 이불 안에서 핸드폰 하면서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전한데 친구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뭐 어디 가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본능, 생각이 그런 겁니다. 자, 비록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었을 거라고요. 400년을 이미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노예인 게 아니고 잠깐 몇 년이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래 나가는 게 더 부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애굽을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 그게 더 불안한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간혹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은 멈추어야 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 좋아. 뭐 학교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쉽게 나올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 뭐 누군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가야 해요. 어쨌든 가야 해요. 이제 확정이야. 가는 건 확정됐어. 내가 아무리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유언했던 당부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약속의 대상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가기 싫은데 뭐 일주일 뒤에 가면 안 돼요? 한 달 뒤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저기 어디다가 뭐 나무 심어놨는데 한 2달 있으면 열매 맺히는데 그것만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뭐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런 것들이겠죠. 뭐 요즘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한 2달만 있으면 뭔가 좀 더 좋은 게 생기는데 지금 가야 된대.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행하신 때가 이르렀고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내 생각대로 갈까 말까 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 듣기 좋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판단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내 판단에는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판단에는 지금 아니에요. 지금보다 2주 뒤가 더 좋아요. 2달 뒤가 더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좋은 판단하실 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는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출애굽기 한 여러 번 읽고 나서도 처음부터 발견한 건 아니었는데, 자, 38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읽으면서 그치, 양과 소와 가축은 재산이니까 가져가야지. 자,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있어요. 자, 수많은 잡족은 누굴까요, 도대체? 자, 이 수많은 잡족이 도대체 누굴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대제국이었어요. 지금 애굽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은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물건 빼앗고 사람 빼앗아서 노예로 데려오는 거. 그게 애굽이 그 당시에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 데려다가 뭐예요? 피라미드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이집트에 있다는 그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느냐? 그렇게 제국이 전쟁해가지고 노예 데려와서 노예들한테 시킨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노예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민족들을 애굽이 다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부르시는데 지금 누가 같이 했다고 해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자, 한번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사를 해요. 제가 이사를 이제 준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옆집이 막 소란스러운 거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도 이사 가는 것 같길래 어디 가세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당신을 따라갑니다. 아니, 저 왜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들이 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섞인 민족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우리도 같이 가요. 우리도 갈래 라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애굽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분명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니네가 왜 따라와? 아니, 우리 이사 가는 건데 너가 왜 따라와? 싶죠? 자, 제가 계속해서 좀 이사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만약 이사를 가는데 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나요? 아니,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데 너가 왜 따라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조금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죠.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그냥 3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특히 친한 한 3, 4명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좀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그룹이 되게 끈끈하고 좋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누가 끼려고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누구랑 이렇게 둘이서만 뭐 하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껴가지고 야 나도 같이 가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얘 왜? 머릿속에 자꾸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는 안 따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향,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세 명과의 관계가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여기에 누군가 새로 낀다라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 자, 이게 우리가 당연한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선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공동체로 여러분들 가시죠. 자, 근데 거기에 반대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반이 됐는데 나는 친한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저기 몇 명 이렇게 이미 친한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저기 끼고 싶어. 쟤네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다가갔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살짝 밀어내죠.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밀어내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기쁜가요? 나를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허락해 주었어. 그런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마음이 어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좋죠. 좋지 않죠? 자, 내가 거기에 끼고 싶어서 끼지 못할 때 좋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친구들이 야야야 일로 와봐 같이 가. 우리 매점 갈 건데 뭐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받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지사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좀 받아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몇몇 사람들과 너무 좋지만은 여기에 누군가 끼려고 할 때 물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사실 솔직히 조금 내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야, 너네가 왜 따라와? 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만이야. 절로 가버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8절, 아까 읽었던 38절에서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했어요. 함께 가고자 했다가 아니라 함께 했다라고요.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기로.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단순히 어떤 족보, 어떤 핏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자, 뭐 거창하게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계속해서 예시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손잡고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 드리머 청소년부 안에서도 나는 모든 사람과 모두 동일한 만큼 동일하게 친해라고 하나요?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몇 명이 고개를 움직이는데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 친구를 위해 그래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초대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앉을 수 있는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황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빈 의자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좀 열려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빈자리가 늘 하나씩 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이동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공동체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늘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진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들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못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이 예배를 향한 귀한 열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같이 꿈꾸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감사와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다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은민이가 처음으로 우리 찬양단 반주를 해줬는데 수고하고 잘했어요? 네,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는 우리 찬양단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 그리고 기특하기도 하면서 내심 내년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중등부나 우리 고1, 2 중에도 충분히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주세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드루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들 잘 읽고 있죠? 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인증샷 찍어서 올려 보내는데 잊었다가도 그 사진 보고 생각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드리머 커뮤니티 알람 꺼놓지 말고 보면서 잠깐 잊었어도 그렇지 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체크해서 우리 다 그 선물 받을 수 있는 드리머였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공과 어떻게 했죠? 대그룹으로 했죠. 소모임 지금 당분간 못해서 대그룹으로 하다 보니까는 다 마이크 돌려가면서 우리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도 우리 소모임 할 때 사실 목소리 듣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이크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선생님은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방식의 공과라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를 우리 목사님이 어렵지 않고 즐겁게 쉽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인 것 같아서 그 시간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건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본인 증명사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낸 사람 잊어버리고 있었죠. 지금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 안 갖고 있구나. 다들 지금 나눠주면은 전송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 사진이 다 없어?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고3 친구들은 증명사진 찍어서 제출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주 한 주간 더 주겠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더 줄 테니까 다들 증명사진이 아니면은 그냥 셀카 찍을 수 있잖아. 우리 똑바로 해서 이런 거 그래도 저 교적부에 올라가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래 찍어도 되는데 그래도 단정하게 찍은 증명사진이나 그다음에 없으면 셀카라도 찍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얼굴 다 확인하고 너가 안효원이구나, 네가 최민영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풍성한 알곡교회 드리머 청소년부라는 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다 잊지 말고 하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입구에서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전송해버릴까. 그거 수정 안 되는 거 알지? 본인들이 찍으면 예쁜 각도로 잘 나온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막 찍으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사진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 전까지 다 제출해줘요. 알았죠? 남자친구들 괜찮지? 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월 19일 다 기억해줘요. 2월 19일은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능한 한 방학 때 하려고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이 고민해서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하니까 2월 19일 기억해서 그 시간은 조금 하루를 토요일이에요. 2월 19일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그 시간 하루 비워서 오후에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날 오후에는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잘 체크해서 그날 다 참석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월 19일 찬양 집회 있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대그룹으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서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좀 마주 볼 수 있도록 좀 앉도록 할게요. 의자 몇 개만 더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의자 잘 챙기시고. 자,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라고 해서 똑바로 해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왔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고 또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자, 이때 자, 들을 때 내가 듣는 입장일 때 내가 무슨 말 할지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가능한 한 내가 마이크를 안 잡았을 때는 좀 듣는 거에 집중하고 마이크 잡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되니까는 차라리 너무 길게면 또 어렵지만 자, 가능한 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우리 말하는 친구들도 내가 말할 때는 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말할 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들을 때는 듣는 거에만 집중하고 난 무슨 말 하지? 뭐라고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이제 그러면은 나눔을 시작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크게 질문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혹시 공과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보겠지만은 그냥 덮어버리세요. 뭐 질문 지금 본다고 뭐 갑자기 막 새롭고 굉장히 막 다른 어떤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니까는 자, 요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덮으세요. 안 그러면 또 요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과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저번에도 여러 가지 나눈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미안해요. 자, 긴장했나 봐.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렇죠? 이사라는 표현을 설교 때 많이 썼는데 자,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자,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게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챙길 만한 물건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는 제일 먼저 챙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챙겼어요? 나한테 제일 좀 중요한 거 챙기지 않겠어요? 뭘 챙길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로 입풀기로 한번 질문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이크가 있는 곳이 정환이 눈이 커졌어. 자, 마이크 있는 곳이 시작입니다. 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져주세요. 침대. 네. 좋은 침대인가 봐. 자, 컴퓨터요. 컴퓨터 중요하죠. 청소기. 정수기. 예. 비상금. 비상금. 휴대폰이요. 휴대폰. 옷이요. 옷. 그쵸. 자, 또 전자기기 모두요. 전자기기 모두. 자, 하나 정도만 골라줘 볼래요, 효원이? 자, 그 중에 하나. 휴대폰이요. 휴대폰, TV요. TV, 태블릿이요. 태블릿, 옷이요. 옷, 돈이요. 돈. 비상금인가요, 혹시? 노트북이요. 노트북, 휴대폰. 휴대폰, 세면도구. 세면도구, 옷이요. 옷, 노트북, 돈이요. 돈, 노트북, 옷. 옷, 신발. 신발. 네,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침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디인가 자, 지금 얘기한 걸 들으면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인 친구들이 꽤 있네요. 자, 돈인 친구들은 혹시 뭐 카드, 통장 이런 거 아니면 현금을 어디 집에 숨겨둔 거예요? 좀 돈이라고 한 친구 중에 누가 한번 좀 대답 좀 해줘 볼래요? 궁금해서 그래. 현금? 캐시? 지폐? 혹시 대략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쵸?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자, 아니면은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옷이라고 한 친구들도 좀 몇 명 있었는데 특별히 내가 아끼는 옷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옷을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원피스 뭐 아니면 뭐 무슨 좀 티면 티 뭐 그런 것들. 옷이라고 했던 친구들 누구 있죠?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옷. 자, 우선 가까이 하영이는 어떤 옷? 그냥 꾸밀 때 입으로.
그냥 원피스 같은 거. 원피스 같은 거. 근데 교회에는 안 입고 오나 봐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자, 교회에는 차마 입고 올 수 없는 귀한 옷인 건가요, 혹시? 네. 겨울이어서 그런 걸로 할게요. 자, 또 민영이도 아까 옷 얘기했는데 특별히 좀 아끼는 옷이 있어요? 그 뒤에 달 그려져 있는 후드티. 뒤에 달 그려져 있는 후드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뻐서. 그냥 예뻐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휴대폰은 뭐 이사가 아니더라도 늘 챙기지 않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나갈 때 휴대폰 놓고 오면 무조건 다시 돌아가는데 뭐 딴 건 놓고 와도 그냥 나가지만.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각자 소중하게 챙기는 물건인데, 자, 아까 침대 누구였죠? 자, 침대를 혹시 어떻게 옮기겠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내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아빠에게 시킨다? 1번 아빠에게 시킨다, 2번 엄마에게 시킨다, 3번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 아빠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침대. 자, 여기 가족이 있으니까 자, 이사할 때 침대를 꼭 아빠한테 시키는지 잘 봐주시고. 자, 이사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볍게 요건 좀 넘어가고. 자, 다음 질문.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설교 중에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학교나 학원 등에서 우리가 좀 친한 친구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뭐 그룹이든 무리든 어쨌든 뭐 부르는 이름이 있을 텐데, 자, 내가 속한 그룹에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왔을 때, 자, 나는 어떤가?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나는 만약에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생각해보면서 한번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내가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편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좋은 편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자, 그럼 나머지, 자, 나는 좀 불편하다, 솔직히.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자, 하나, 둘, 희수 선생님까지 3명, 네. 이건 선생님, 네, 4명. 자, 그러면 지금 손을 안 든 친구들에게 마이크를 좀 돌려볼게요. 무슨 생각인지. 의사 표현이 안 됐잖아요. 생각 표현이 안 됐으니까는. 자, 지금 손 든 사람들은, 자, 손 들었던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자, 요렇게 빼고 중에 마이크를 좀 돌려볼게요. 자, 우선 가까이 있는 1회부터. 자, 어때요? 와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혹시 사람에게 좀 관심이 없나요? 인류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에 의현이. 불편하지 않은데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딱히 불편하지도 딱히 좋지도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우선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창범이 아까 손 안 들지 않았나요?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이 또한 어떠하리 뭐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네. 저도 별로 딱히 별로.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자, 좋지도 싫지도 않고. 정인이 얘기했나요? 손을 들었었나요? 미안합니다.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자, 손 안 들었던, 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자,
별 생각 없어. 별 생각 없어요. 자, 윤민이는 아까 손 들었죠? 네. 별로 생각 없어요. 네. 별로 생각이 없어요. 자, 별로 생각이 없는 네,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별로 생각 없어요. 자, 한 번 다 돌았나요?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친구가 네, 좋습니다. 정직한 거. 네. 저에게 피해만 안 가면 상관없어요. 아,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좀 대체로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는 뭐 이러든 저러든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건가요, 혹시?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뭐 같습니까? 예쁜 남자다 예쁜 여자다 그러면 말이 크게 아, 그러니까 무슨 분이 분명히 이렇게 진짜 절세 미녀다 이러면 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니야.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이거라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자, 안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그것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이거에도 한번 그냥 손을 들어보세요. 자, 아까 좀 반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 좀 새로운 데를 갔는데 저쪽 한 3, 4명 모인데 내가 끼고 싶어 라고 할 때 나는 잘 끼는 편이다. 나는 이렇게 좀 먼저 다가가서 뭐 이렇게 먼저 그런 그룹이 있어도 내가 먼저 좀 가서 말을 좀 걸어본다든가 좀 껴보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자, 3명. 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다가오길 기다린다. 다가오길 기다린다. 자, 내리시고. 자, 혹시 손을 안 들었던 친구 있나요? 마이크가 갈까봐 다 손을 들었나? 자, 혹시 둘은 뭐 어떤 건가요? 나는 그냥 혼자가 좋다? 나는 그냥 혼자가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진영이는 뭘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가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그런 경우? 딱히 내가 가지도 기다리지도 않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봐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의 갭이 느껴지네요. 나는 그런 비슷한 인생조차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라서.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 친구가 만약에 왔을 때도 사실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된 새 목사님도 별로 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쵸?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본 친구들은 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쵸? 불편한 게 당연해요. 그렇다고 너무 불편해하는 걸 너무 티내지는 말아주세요. 마음이 아프니까는. 자, 어쨌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늘 우리가 한 자리 마련하는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이 친구들이랑 친하지만은 여기에 누구 한 명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좀 열어줄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막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밤부터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못 해봤어. 자, A로 시작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영어에 약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다 비슷하게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독보적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니까는 그쵸? 그런 인생이면은 이런 고민을 좀 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해요?
어떤 고민을 해요? 하면 갈까 말까는 좀 고민을 합니까? 내가 가줄까 말까, 날 매시러 오나, 뭐 이렇게 좀 과연 저 닌겐들이 과연 날 어떻게 할지. 자, 물론 뭐 그렇게 해주면은 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여 주면은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뭐 때로는 내가 좀 용기 내서 가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좀 열려 있는 마음 한 구석 조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해서 이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빈 의자 하나. 딱히 2개 놓지 마세요. 딱 그만큼 의자 하나라고 표현한 것만큼만 열어두시고, 의자가 찼다 그러면은 또 한 자리 마련해 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열려 있는 마음들을 좀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좋고 안정적이고 재밌고, 그런데 누가 와서 재미없어지고 이러면은 불편하니까. 뭐 누군가는 이게 뭐 별로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까 원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가 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왔는데 분위기가 흐려졌어. 그쵸?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나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릴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멘트를 까먹었어. 진짜야, 미안해. 잠깐만, 5초만 시간을 줘봐요. 자. 진짜 갑자기 머리가 좀 멍해졌어. 대답해 줄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거에 약해. 자. 5초 지났는데, 그쵸?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친해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래도 뭐 먼저 인사해주고 좀 좋게 받아주지만은, 뭐 속마음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 겉으로 굉장히 차가운 그런 어떤 눈빛과 그 마스크 아래 표정이 과연 어떨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그래도 조금씩 내가 때로는 먼저 말 한마디 해주고, 적어도 우리 안에서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좀 먼저 인사도 해보고 먼저 말 한마디 건네보고, 자, 그런 걸 좀 연습하고 서로 좀 대답해 주는 것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가 단조로워지면은, 뭐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밥 먹었어? 네,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봐요? 99% 밥 먹었어? 네. 세 번째 달라질까요? 아니요. 밥 먹었어? 자, 왜 그래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볼 말이 없으니까는 그냥 늘 물어보는 게, 밥 먹었어? 자, 우리가 올 한 해는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질문을 늘려나간다 생각해보고 서로 조금 더 말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이 길었네요. 원래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참석해서 한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자, 돌아가면서도 서로 인사는 하고 좀 돌아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 박수로 우리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 주